자, 볼까요? 자, 요게 포토샵 화면이에요. 포토샵. 자,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에 조금 눈에 익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프로그램도 처음에 딱 실행시키면 막 뭔가 좀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막 잘못 손대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 수 있죠. 그게 인터페이스가 일단 눈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좀 덜 해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볍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좌측에 보시면 요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삼각형 표시 두 개 있는 거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두 줄이 되기도 하고 한 줄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잡고 클릭한 다음에 옆으로 당겨내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툴, 툴바, 도구 상자 이렇게 불러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볼게요. 오른쪽에. 오른쪽에도 이렇게 눌러보면 뭐가 이렇게 열리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저는 뭐라고 하면 탭이라고 해요. 탭. 탭이라고 부르고 이 탭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당기면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떼내세요. 이렇게. 덩어리가 없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떼내세요. 하나씩.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X 표시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X 눌러서 꺼버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이렇게 떼서 하나씩 떼서 닫았던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패널 또는 창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리고 어도비에서 만든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패널 창이 어디에 들어가면 있느냐 하면 여기 위에 보시면 윈도우라고 있죠.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보세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패널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죠. C에 보면 얘 클릭 이렇게 떼내세요. 캐릭터. 그리고 다른 친구는 X 눌러서 닫으세요. 또 다시 윈도우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컬러. 자, 그리고 다시 윈도우. 그리고 이렇게 내리시면 히스토리. 그리고 다시 윈도우. 레이어.
자, 그리고 쭉 내려가면 패스. 다른 것들을 더 꺼놓고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를 기본으로 놓고 쓸게요. 자, 그리고 혹시 못 찾겠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게 처음에 벗어났고 이게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어.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각각의 패널들을 잠깐 보면, 먼저, 요 캐릭터라고 하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글자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건드려 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색상에 관여하는 것들을 건드려 줄 건데,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오른쪽 여기 보시면 짝대기 3개 보이나요? 짝대기 3개. 자, 이 짝대기 3개를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기호씨 우리 뭐라고 불러요? 짝대기 3개. 요거 3개. 그렇죠. 햄버거 버튼이라고 햄버거 버튼.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생긴 게 햄버거 패티 3개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이 햄버거 버튼이라는 표현을 웹 디자인 작업하는 사람들은 햄버거 버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편집 디자인만 연습하셨던, 익히셨던 분들은 햄버거 버튼을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햄버거 버튼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햄버거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RGB 슬라이드라고 하는 친구 나오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RGB 컬러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CMYK 컬러 모드로 작업한다. 그럼 이거를 CMYK 슬라이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시 RGB 컬러 모드로.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색상에 관여하는 친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히스토리라고 있죠, 히스토리. 자, 이 히스토리는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작업하면 작업한 내역들이 쭈루루루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그 간단하게 거전 단계로 되돌리기 단축키 뭐예요? 다른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컨트롤 Z. 아시죠? 컨트롤 Z 하면 뒤로 한 칸씩 가잖아요. 근데 히스토리를 이용하면 한 번에 저 뒤로 또는 한 번에 저 앞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히스토리 패널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레이어. 자, 요 레이어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려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느낌이. 근데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형성이 되느냐 하면 투명 셀로판지죠, 투명 셀로판지. 투명 셀로판지에 뭔가를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하나씩 더 떼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밑에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투명 셀로판지에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한 걸 위에 하나 탁 올려. 그 투명 셀로판지 하나가 레이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작업하면 레이어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작업하시면 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포토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로 나뉘거든요.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으로 나뉘게 돼요.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 비트, 이렇게 조각들이 모여서, 사각형 조각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이 비트맵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벡터는 뭐냐면 수학적 연산에 의한 좌표값으로 이미지나 색을 표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일러스트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벡터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친구들이 여기 보시면 펜툴이라든지 도형 툴이라든지 하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 대한 벡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패스라고 일단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펜 툴로 그리거나 도형 툴로 그리거나 하면 패스 패널에 보면 뭔가 이렇게 표시가 딱 나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탭 있는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다른 패널로 이렇게 이동하면 파랗게 보이죠? 이때 딱 놓으면 요거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묶여요. 반대로 떼낼 때는 탭 잡고 당기면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해서 5개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으세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5개 덩어리를 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파랗게 보이죠? 파랗게. 이때 딱 놓으면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삼각형 2개를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에 탁 붙여버리세요. 요 패널의 순서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내가 필요한 패널들을 열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거 여기. 여기서 보세요. 다 넣고, 여기 삼각형 2개를 누르시면 이쪽에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자,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요. 돼요? 파랗게 보이죠? 이때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 2개를 이렇게 닫아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포토샵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인터페이스란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작업창의 전체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UI,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좀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디자인을 UI를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UI란 말 들어보셨죠? UI, UX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UI가 뭐냐면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사용자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걸 UI 디자인이라고 그러고, UX는 뭐냐면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 그래서 UI, UX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디자인을 해주는 거를 UI, UX를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포토샵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건 메뉴. 전체 메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중간에 메뉴 바로 밑에. 요거를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옵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쳐갖고 그냥 저는 편하게 컨트롤 옵션 창 이렇게 불러요. 포토샵에는 여기 옵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션.
근데 일러스트는 보면 컨트롤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그냥 컨트롤 옵션 창이라고 하는데, 요걸 그냥 컨트롤 옵션 창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게 툴바, 오른쪽에 있는 게 패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 도화지처럼 생겨 있는 거 있죠? 이 작업창. 요거를 우리는 도큐먼트 또는 아트보드, 그리고 한글 버전에서는 대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요거를 굳이 설명을 하자고 하면 여기 요 바깥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 책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책상 위에 도화지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도화지 안에다가 뭔가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하얀색 여기 이름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부르기 편하게 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탭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포토샵은 필요하다고 하면 이 탭들을 이렇게 뚝 떼서 여러 개의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떨어져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친구를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파랗게 될 때 있죠? 이때 놓으면 다시 이렇게 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얘도 두 줄 또는 한 줄 이렇게 편하게.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요 인터페이스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다. 그러면 나만 쓸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댈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학원이라는 공간은 공용 PC잖아요. 다른 시간대에 오신 분들이 자기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제 수업 듣는 분은 이걸 비슷하게 이렇게 써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걸 바꿔놓으면 사용할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를 그대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윈도우 다시 들어가면 여기 윈도우.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New Workspace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그리고 여기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니셜 넣으세요. 여러분 이니셜. 그리고 세이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다시 윈도우 들어가 보세요. 되신 분들은.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서 다른 거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겨 있어. 평상시에 내가 세팅해 놓고 쓰는 값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여기로 들어가셔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여러분 이니셜 눌러주면 한 번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작업 환경,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툴바를 볼게요. 툴바인데 이 툴바에서 오른쪽 쭈르륵 내리면 손바닥 그림 있죠? 손바닥 그림.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토샵이 익숙해지면 뭘 어떻게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툴을 선택하는 거 말고 평상시에 뭔가 이렇게 툴이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건 대기 툴이라고 해요. 대기 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요 대기 툴을 여기 손바닥으로 선택해 주세요. 손바닥으로. 왜 손바닥으로 선택하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툴들은 잘못 선택되어 있으면 클릭하는 순간 뭐가 막 생겨나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눈에 다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못 찾아요. 그래서 대기 툴을 손바닥으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하게 되면 보세요. 화면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화면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손바닥 왼쪽 밑에 보시면 돋보기 그림 있죠? 돋보기 그림. 자, 이 돋보기 그림 선택하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확대 또는 축소가 되죠. 근데 만약에 선택해서 클릭하니까 축소가 된다.
또는 확대가 된다. 이거는 좌측 상단 여기 보세요. 더하기하고 빼기 있죠? 빼기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축소. 더하기 선택하고 클릭하면 확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면 이동은 손바닥 그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면을 확대, 축소, 화면 이동.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데, 만약에 화면 이동을 하거나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할 때, 여기 있는 툴을 쓸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쓸 수도 있어요. 단축키. 키보드에서,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 있죠. 컨트롤. 컨트롤을 누르시고, 키보드 위쪽에 보시면 더하기 있죠. 더하기. 더하기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또 빼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컨트롤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손바닥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 이동 하실 수도 있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툴이 손바닥이 아니고 돋보기 툴이야. 돋보기 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화면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손바닥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화면 확대 축소를 컨트롤 더하기 빼기 말고 키보드에서 Alt 누르고, 키보드에 보면 Alt 표시 있죠? 누르고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 마우스 휠을 아래 위로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간단하게 화면을 확대, 축소, 화면 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 보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할 때, 그때 메모장 열어서 메모할 부분 메모하시고, 간단하게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작업을 안 했지만, 작업을 했다 치고,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예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실 때는 좌측 상단에 파일을 눌러보세요, 파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장하실 때 권장드리는 방법은, 세이브 카피를 일단 권장드려요. 세이브 카피. 자, 요거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하위 버전에서는 세이브 에즈를 누르라고 했거든요. 세이브 에즈.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CC 버전에서는 세이브 카피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파일 이름 적는 칸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게 뭐냐면 어디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를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제가 세이브를 하라고 하는,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세이브 눌러버리면 간혹 이게 어디 저장되는지 못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이브 카피나 세이브 에저를 하라고 하는데 버전에 따라서는 세이브 카피를 말고 세이브 에저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장자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카피는 어쨌든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버전은 지금 현재 다 떠요. 다 뜨기 때문에 세이브 카피를 누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저장 경로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저장 경로를.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장 경로는 어디를 잡아주면 되겠습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았던 바탕화면에 여러분 이름 폴더나, 안 그러면 방금 우리가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놓은 그 폴더 있죠? 거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기초. 이 폴더를 잡아서, 자,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은 오늘 날짜를 주고, 자, 그리고 뒤에 확장자가 TSD라고 나오죠. 자, 그거는 여기 밑에 파일 형식을 한번 눌러보세요. 파일 형식. 그러니까 뭐가 되게 많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더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가 PSD. 첫 번째가 PSD. 두 번째가 쭉 내리시면 JPG.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만 더 쭉 내려오면 PNG. 이렇게 세 개. 자, 우선 PSD 파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글로 만약에 작업을 했어요. 한글. 그러면 한글을 저장할 때 한글 브라우저가 없으면 한글 파일은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파일이나 보기 쉽도록 우리가 확장자를 다른 거 PDF나 뭐 이런 걸 바꿔서 저장한다. 그런데 어쨌든 한글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HWP. 엑셀 나오면 엑셀 확장자 있고, 그것처럼 포토샵에서 작업한 확장자가 PS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PSD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 레이어라는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레이어가 다 살아있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토샵 파일을 열어서 수정이나 보정하는 작업을 할 때 이 PSD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PSD는 기본적으로 포토샵으로 작업하면 무조건 저장하는 파일. 1번.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리면 JPG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PNG 파일이 있죠, PNG. 자, JPG 파일이나 PNG 파일은 그냥 이미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파일. 그러면 어떤 경우에 JPG로 저장을 하고, 어떤 경우에 PNG로 저장을 하느냐. 자, 무조건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배경이 투명하지 않은 이미지.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까지 통으로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JPG로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캐릭터 이미지가 있어. 근데 배경은 투명하게 하고 캐릭터만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배경을 따낸 다음에 PNG로 저장하시면 돼요. PNG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PNG. 그러면 이 친구는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PNG로도 이미지 배경이 있게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JPG는 배경 있는 이미지, PNG는 배경 투명한 이미지.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나머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포토샵으로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PSD 무조건 저장. 왜? 다음에 수정이나 보정할 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JPG냐, PNG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는 특별하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PSD로만 한번 저장할게요. PSD 선택하고 저장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X 눌러서 닫아버릴게요. 그러면 포토샵의 제일 처음 화면. 자, 이렇게 제일 처음 화면은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웰컴 화면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웰컴 화면. 어서오세요. 웰컴 화면. 자, 이번에는 여기 오픈 있죠, 오픈. 오픈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뭐 다양한 친구들이 막 나오죠. 그 중에서 포토 완성, 그리고 포토.jpg 이렇게 두 개를 열어볼게요. 자, 선택을 다양하게 여러 개 선택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첫 번째 거 클릭,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포토 완성 없어요? 없어요? 제가 메일 드린 거 없는가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오픈. 그리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던 거 다운받아서 앞쪽 푸셨죠? 안 푸셨어요? 제가 메일 아까 다운받아서 앞쪽 풀으라고 했잖아요. 다운받아서 앞쪽 빨리 풀어보세요.
메일을, 제가 메일로 보내놨어요, 메일로. 쌤, 아까 메일 다운받으셨나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거거든요. 요거거든요. 포토샵. 닫아버리네. 포토샵 여기 눌러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오픈.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보면 우리가 여기 포토샵 그쵸? 더블 클릭. 여기 포토샵 그쵸?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잠깐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보면, 안에 보면 요거 두 개. 첫 번째 거 클릭. 그 다음,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보세요. 컨트롤. 이런 상태에서 그 옆에 거 선택. 그리고 이제 떼고, 열기.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렇게 하셔서 포토 완성이랑 포토 두 개를 열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어.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탭 부분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탭 부분 누르면 보이시죠? 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탭을 누르면 그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포토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죠? 친구를 똑 떼내세요. 포토 완성을 똑 떼내세요. 떼내고 작업하시기 편하게 창만 조금 키워주시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친구를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지금 저하고 같이 해보는 방법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뭘 집중하는 거냐면 이미지 크기 조절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레이어의 크기,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배경 있거든요. 그 레이어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간단하게 포스트카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밑에다가 간단한 메시지 하나 적고,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오늘 좀 놀랐다. 이상하게. 아, 이게 확대가 됐어, 그래, 확대. 네. 확대가 됐어. 그리고 이거, 그래서 제가 요걸 만들어 놓았어요. 막 눌러지죠? 컨트롤 되돌리죠. 자, 됐나요? 자, 우선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크기의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원본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크기의 이미지로 바꾸려고, 그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통째로 전체 크기를 줄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크기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자, 우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어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크롭이라고 표현해요. 크롭. 자, 여기 보시면 툴바 보시면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크롭 툴이라고 나오죠. 얘를 딱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색 테두리가 생기죠. 혹시 여기에 이게 안 생겼다 그러면 이게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가지고 가면 창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크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엔터.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을 따다다닥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전 단계로 되돌리기는 단축키 뭐라고요? 그렇죠. 컨트롤 Z.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전 단계로 왔죠? 다시 원래대로 데려가고 싶어. 그럴 때는 컨트롤 Z는 뒤로, 다시 앞으로. 컨트롤 쉬프트 Z. 컨트롤 쉬프트 Z 눌러보세요. 컨트롤 Z는 뒤로, 컨트롤 쉬프트 Z는 원래대로.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툴바가 크롭 툴이잖아요. 크롭 툴. 크롭 툴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 그러면 손바닥으로 모양이 바뀌죠? 다시 떼보세요. 크롭 툴. 스페이스 누르면 손바닥. 클릭하고 움직이면 화면이 움직여져요. 자, 그리고 툴은 다시 손바닥으로 바꿀게요. 됐나요? 자, 방금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거였고, 이번에는 이미지를 전체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줄이는 방법. 자, 그거는 여기 위에 오시는 이미지.
여기. 여기 이미지라고 나오죠? 이미지. 여기. 여기. 이미지 눌러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Z. 컨트롤 Z. 혹시 단축키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키보드에 한글 영어가 확인하면서 한글 영어. 또는 프로그램 자체의 버그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히스토리 패널로 들어가셔서 열어보면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왔죠? 그죠? 여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히스토리 패널이 되돌리기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위쪽에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나오죠. 이미지 사이즈 클릭. 그러면 얘가 기본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로 잡혀 있네요. 저는. 요거를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세요. 픽셀. 요 단위를 픽셀로. 자, 그 다음에 위스하고 하이트가 나오는데 넓이하고 높이에서 넓이를 350으로. 자, 근데 넓이만 넣으니까 높이가 자동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넓이하고 높이 중간에 보면 연결고리 있죠, 이거.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넓이나 높이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나머지가 따라서 바뀌어요. 일부러 체크 해제 해보세요, 체크 해제. 그리고 넓이나 높이 바꿔보세요. 그러면 따로 놀죠, 따로.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요 연결을 체크 해제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기본은 그냥 체크해 놓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넓이를 350, 높이를 467, 그리고 다른 친구는 손댈 필요 없이 OK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요만해지죠? 자,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작업하기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하기 편하게 확대, 화면을 확대하는 거예요.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드래그.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어갈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